자, 이번에 다른 예제를 한번 봐볼 겁니다. 가게랑 판매 상품이라는 엔티티가 있다고 칠게요. 이 두 가지의 관계를 파악해 볼 겁니다. 그러면 우린 뭐부터 판단해야 된다고 했냐면 동사를 찾는다고 했어요. 근데 이 가게가 주어인 채로 가게가 판매 상품을 그다음 어쩌고저쩌고 동사를 이제 찾을 거고요. 그다음 판매 상품 입장에서 판매 상품은 가게에 의해 어쩌고저쩌고 동사를 찾을 겁니다. 어떤 동사를 넣는 게 좋을까? 저는 판다 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가게가 판매 상품을 판다 말 되죠? 판매 상품은 가게에 의해 팔린다. 완벽한 말이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우리는 동사를 찾았습니다. 판다 그리고 팔린다 이렇게 찾았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를 우리 적어야 된다고 했냐면 가게가 하나에 꼭 붙여야 된다 했어요. 하나의 가게가 어쩌고저쩌고 판매 상품을 판다. 근데 여기에 하나의가 들어가야 될지 여러 개의가 들어가는 게 나을지 이제 요거를 나중에 판단해 볼 거고요. 일단 그 전에 반대로 판매 상품은 가게에 의해 팔린다. 위에 문장 그대로 쓴 건데 여기 하나의 꼭 붙여야 나중에 헷갈리는 상황이 안 와요. 그래서 하나의를 꼭 붙이셔서 쓰시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가게에 의해 팔리는지 여러 개의 가게에 의해 팔리는지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한번 고민해 볼게요. 하나의 가게가 하나의 판매 상품을 파는지 여러 개의 판매 상품을 파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 가게 상품을 하나만 파는 경우는 잘 없죠. 당연히 서비스마다 달라질 수 있어서 요런 거를 이제 하나의인지 여러 개의인지를 서비스 기획자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거에 따라 테이블 설계가 달라지거든요. 그럼 이제 기획자한테 가게에 혹시 상품을 하나만 파나요? 두 개 이상 팔 가능성은 없나요? 네, 지금 우리가 서비스 기획한 거는 여러 개의 판매 상품을 팔아요. 라고 하면 우리는 여러 개의 라고 확신을 가지고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하나의 판매 상품은 여러 가게에 의해 팔리는지 하나의 가게에 의해 팔리는지 뭐 생각해 볼게요. 서비스마다 이것도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물을 판다고 칠게요. 근데 물은 여러 가게에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편의점에도 있고. 그러면 공동의 상품을 여러 가게에서 파는 서비스라면은 하나의 판매 상품은 여러 가게에 의해 팔린다가 맞는 거일 거예요. 하지만 서비스 기획을 이렇게 했다고 가정할게요. 우리 판매 상품은 각 가게마다 다 단독 메뉴들이 있어요. 독특한 메뉴들만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기획을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하나의 판매 상품은 하나의 가게에 의해서 팔린다. 하나의가 적절한 거예요. 서비스의 기획에 따라 하나의가 적절할 수도 있고 여러 개의가 적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서비스 기획자한테 물어보면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하게 되는 과정인 겁니다. 1대 N의 관계냐, N대 M의 관계냐에 따라서 설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기획을 파악하는 수단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 관계를 여러 개의 하나의라고 우리가 썼어요. 그러면 가게랑 판매 상품의 관계는 하나의 가게가 여러 개의 판매 상품을 팔기 때문에 1대 N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가게가 여러 개의 판매 상품을 판다. 이렇게 해서 1대 N 관계구나. 그리고 요거는 하나이니까 1대 N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매 상품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가게에 의해서만 팔린다. 이런 관계를 보고 1대 N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요 예시를 또 봤고요. 그럼 우린 가게랑 판매 상품을 1대 N 관계라는 거를 파악을 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다음 예시도 넘어가 볼게요. 우리 관계도 잘 파악했으니까 학생이랑 이전에 우리 봤던 예시의 엔티티를 쓰고 있어요. 학생이랑 수강 과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어떤 거 한다 했냐면 학생이 수강 과목을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리고 반대 입장에서 수강 과목이 학생에 의해 어쩌고저쩌고 한다. 어떤 동사를 할까요? 뭐 듣는다도 될 수도 있고 뭐 수강 신청을 한다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듣는다라고 써볼게요. 뭐 다른 걸로 동사 쓰셔도 상관없다 했어요. 듣는다가 자연스러운 것 같아. 나름 말 되는 것 같아. 수강 과목이 학생에 의해 들어진다. 동사를 찾고요. 그 다음 우리 두 번째 과정 뭐 해야 된다고 했냐면 학생이 수강 과목을 듣는다라는 요 문장에서 앞에 하나 이상하죠? 한 명의라고 할게요. 한 명의 학생이 여러 개의 수강 과목을 듣는다. 아니면 하나의 수강 과목을 듣는다. 한 명의 학생이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 과목만 들을 수 있나? 아니면은 두 개 이상의 과목을 들을 수 있나? 서비스를 봤더니 두 개 이상의 과목을 들을 수 있다고 쳐볼게요. 그래서 두 개 이상 여러 개의 수강 과목을 듣는다.
아니면 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은 들을 수 있다 하면 좀 더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개의 라는 표현을 찾았고요. 그 다음에 또 요거 문장을 복사해 옵니다. 하나의 수강 과목이 여러 학생에게 들어지는지 한 명의 학생에게 들어지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 수강 과목, 뭐 수학 과학이 있으면은 이게 한 명만 듣는 과목인지 아니면 여러 명이 그냥 같이 듣는 과목인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 여러 명의 학생에 의해 들어집니다. 그쵸? 그러면 위에서 파악했을 때 여러 개의, 밑에서도 여러 명의 관계를 파악했어요. 둘 다 여러 개, 여러 개죠. 이럴 때는 학생과 수강 과목의 관계를 N 대 M 관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전에는 뭐 하나가 여러 개였으면 하나가 하나의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둘 다 여러가 나왔을 때는 N 대 M 관계구나 라고 파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고 또 이것도 관계를 잘 파악했어요. 그 다음 예시에 또 한번 볼게요. 영화랑 배우. 우리 이전에도 또 봤던 엔티티죠. 영화는 배우를 동사, 그리고 배우는 영화에 의해 어쩌고저쩌고 한다. 영화는 배우를 뭐 캐스팅한다, 뭐 출연시킨다 다양한데 뭐 출연시킨다 정도 적을게요. 배우는 영화에 의해 뭐 출연된다. 자연스럽진 않지만 말 되죠.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문장 복사해 와서 어떻게 한다 했냐면 하나의 영화는 어쩌고저쩌고 배우를 출연시킨다. 뭐가 어울릴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의 영화를 보면 일반적으로 한 명만의 배우를 출연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여러 명의 배우를 출연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여러 명의 배우를 출연시킨다 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내가 만든 영화에 한 명만 단독 출연한 영화만 서비스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여러 명이 배우를 출연하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하시면은 한 명의 배우를 출연시킨다라고 선택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 일반적인 서비스를 생각해 봅시다. 넷플릭스 정도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 명의 배우를 출연시킨다 라고 선택하는 게 맞고요. 자, 반대로 우리 요거를 한 명의 배우는 그 다음 뭐 써야 될지 한 명의 배우는 하나의 영화에만 출연하냐? 아니죠. 여러 영화에 의해 출연된다. 관계가 여러라는 걸 선택했죠. 그래서 영화랑 배우의 관계는 N 대 M 관계인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이 과정이 익숙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표현 한번 체크해 볼 거예요. 사용자랑 프로필이라는 엔티티가 있어요. 자, 요거 엔티티를 또 한번 해볼게요. 사용자는 우리 이 프로필이라는 거는 그냥 일반 서비스 보시면 회원가입해서 마이 프로필 같은 거 보시죠? 그런 프로필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용자는 프로필을 동사 찾아야 되고 프로필은 사용자에 의해 동사 찾아야 되고 동사를 뭐 가진다 정도로 합시다. 프로필은 사용자에 의해 뭐 가져진다 아니면 뭐 소유된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렇게 동사를 찾았습니다. 그럼 이 문장을 복사해서 한 명의 요거 붙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들어갈지 파악해보니 한 명의 사용자는 프로필을 얼마나 가지나요? 일반적인 서비스는 하나의 프로필만 가지는데 가끔 우리 카카오 같은 거 보시면은 멀티 프로필 같은 거 있죠. 그럴 때는 여러 개라고 적어야 되겠지만 우리 그냥 일반 커뮤니티 같은 거 생각합시다. 하나의 프로필을 가진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반대의 관점에서 하나의 프로필은 사용자에 의해 소유된다. 프로필을 공유하진 않죠. 여러 사용자에 의해서 소유되진 않죠. 그래서 한 명의 사용자에 의해 소유된다. 이번에는 여러 개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에 한 명이만 나왔습니다. 이런 관계를 보고 1대1 관계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용자 이메일 간의 관계를 1대1 관계, 뭐 여러 개의 한 명이로 표현해서 1대1 관계를 표현했고 1대1 관계, N-대-M 관계, 그리고 1대1 관계 이런 식으로 관계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알려드렸던 방식으로 관계가 파악이 안 돼요. 저는 이제 이런 DB를 설계하려고 하는데 이런 이제 엔티티의 관계는 그 강사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니까 안 되는데요. 요거는 어떻게 해당되나요? 다 가져오세요. 제가 다 이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있다면 언제든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은 이제 알겠는데 DB 설계랑 무슨 상관이냐? 엔티티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게 이제 어떻게 힌트로 작용이 되는지 다음 강의에서 이어 설명하도록 할 겁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뵐 수 있도록 할게요.